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죠. 마음의 양식은 쌓고 싶은데 쌓을 시간도 없고 가만히 책을 붙잡고 있을 참을성도 없다. 그런 분들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책 대신 읽어드립니다. 페이스북을 보다 보면 용인시 대신 전해드립니다, 단국대 대신 전해드립니다 등등 많은 페이지들이 있죠. 바로 다른 사람의 제보를 전해주는 페이지인데요. 저희 책 대신 읽어드립니다에서는 학업과 알바로 바쁜 단국대 학우분들 대신 책을 읽고 그 줄거리를 흥미진진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줄거리 사이사이에 저의 주관도 살짝씩 들어가고요. 그럼 오늘 소개할 책은 무엇인지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시 읽어보는 고전 명작,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소설 소개를 해볼까 해요. 학우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듯이 소설 동백꽃은 1930년대 강원도 산골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방언이나 구어, 또 간간히 나오는 육두문자가 김유정 특유의 해학성이 잘 드러나는 소설이기도 하죠. 이 배경의 주인공은 어리버리하고 둔감한 나와 틱틱대면서 호감을 표시하는 점순이로 17살의 소년인데요. 소설 동백꽃은 겉으로 보기엔 투박해 보여도 오히려 감정에 솔직해서 그들의 모습이 더욱 순수해 보이는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둔감한 남자 나와 새침한 여자 점순이의 케미는 어떨지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이 둔감한 남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새침한 여자는 어떤 방식으로 호감을 드러내는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조끼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하고 달개 횟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를랴 두 놈이 또 얼리었다. 푸드득 하고 면도를 쪼고 물러섰다가 푸드득 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도를 또 쪼이어 붉은 선혈은 뚝뚝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다. 그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얘, 너 혼자만이라니?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 척 만 척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자기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항차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이라는 놈 보고.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가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라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할금할금 돌아다 보더니 행주치마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기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너 집에 니가 없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아직도 회자되는 명대사죠. 너 집엔 이거 없지? 이 대사 한 줄에 드러난 점순이의 엄청난 용기, 다들 느끼셨나요? 틱틱대는 점순이의 성격상 적극적으로 어필하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츤데레, 츤츤거리면서 챙겨주는 편이 훨씬 편했던 것 같네요. 생색내는 척하면서 슬쩍 말 걸어보고 봉감자 맛있는데 너 못 먹어봤을까봐 하며 천연덕스럽게 감자를 건네는 플랜이 점순이 자신의 자존심도 지키고 나에게 호감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용감하면서 도발적인 대사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나의 대답이 점순이의 기대와는 달리 시원찮죠.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하며 점순이를 바라보지도 않고 쌩 찬바람이 불듯이 무시한 뒤 아웃 오브 안중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점순이는 새근새근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지더니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쏘아본 뒤 눈물까지 어리게 되죠. 그 어마어마한 점순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제대로 난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보면 가뜩이나 일하고 있는데 봐도 본척 만척하고 말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애가 잔소리 폭격에 갑자기 감자를 쑥 들이미니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점순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 뜨거운 감자를 호호 불며 자기가 준 것을 들키면 큰일 날까봐 치마 속에 몰래 숨겨와서는 맛있는 봄감자다 하면서 얼른 먹으라고 가져다 준 것을 완전 무시해버린 거죠. 그거 감자 뭐라고 하나 먹어주지 하며 머리를 콩 쥐어받고 싶네요. 그럼 새침한 점순이의 호의를 거절한 이후 이 둔감한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점순이의 심경을 대변한 노래 I hate you, I love you 듣고 와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눈물을 흘리고 간 그 다음날 저녁나절이었다.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네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그만 두 눈이 동그래졌다. 점순이가 저희 집 봉당에 홀로 걸터 앉았는데 아이게 치마 앞에다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안팡스레 패주는 것이 아닌가.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뒤돌아보고 그제야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지게 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에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나오려고 그러니?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죽어라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 내가 도끼 눈을 뜨고 다시 꽥 호령을 하니까 그제야 울타리개로 쪼르르 오더니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겨친다. 에이 더럽다 더럽다. 그리고 나의 등 뒤를 향하여 나에게만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이 바보 녀석아 얘 너 베넷병신이지? 그만둬 좋으련만. 얘 너 네 아버지가 고자라지? 뭐? 우리 아버지가 고자야? 욕을 이토록 먹어가면서도 대거리 한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 돌부리에 채이어 발톱 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치 분하고 급기야는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솟는다. 네, 제가 봤을 땐 어리숙한 나는 바보 녀석이 맞습니다. 점순이는 감자 게이트의 자존심이 너무 상한 나머지 일부러 나가 나무를 해서 내려올 시간에 맞춰 닭이 주인공 나라고 생각하며 옴팡스럽게 한 대 퍽퍽 치고 있었겠죠. 근데 이 눈치 꽝은 괜히 우리 닭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눈에 쌍심지를 킨 채 점순이를 나무라고. 뭐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점순이가 이 바보 녀석아 했을 땐 알아차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둘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인데 저는 왜 계속 웃음이 날까요? 어리숙한 나와 불편한 자신의 심기를
달기게 분풀이하는 모습이 너무 솔직한 탓에 오히려 순수해 보이기까지 한 것 같네요. 나와 점순이의 싸움에 애꿎은 닭등만 터지고 있는 격이네요. 아, 여기서 나는 왜 욕을 먹고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버지의 흉을 보는 점순이를 가만히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고 나는 소장농의 아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점순이에게 잘못했다가는 농사지을 땅도 집도 모두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찍소리도 못한 채 눈물만 흘릴 수밖에요. 또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임을 아는 처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설 동백꽃에서 그 시절의 토지 관계 또한 엿볼 수 있네요. 그러나 점순이의 치매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저희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싸움을 붙여놓는다. 어떤 때에는 우리 수탉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이를 쥐고 와서 꿰어내다가 싸움을 붙인다. 여기까지가 나와 점순이의 싸움을 가장한 수탉들의 싸움 1차전입니다. 여기서 주인공 나,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겠죠?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채를 차리지 않을 수 없다.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주둥이께로 들이밀고 먹여보았다. 그러자 어쩐 일인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하비고 내려오며 면두를 주었다. 또 날쌔게 덤벼들어 면두를 쪼니 그제서야 그 대강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잘한다 잘한다 하고 신이 머리 끝까지 뻗치었다. 여기까지가 수탉들의 싸움 2차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수탉이 기세를 모는 것도 한순간 다시 역전하여 점순이의 수탉이 역전을 하게 되죠. 그러자 나는 고추장물을 수탉에게 더 주었으나 너무 과도했던 탓인지 수탉이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소나기에서 뻗으러지고 맙니다. 그렇게 수탉들의 싸움은 종료가 되죠. 닭의 죽음을 알렸다간 혼이 날 게 분명한 나. 일단 닭을 회에 감춰두고 나무를 하러 가게 되는데요. 이런 나에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햇빛이 쨍쨍한 맑은 날 또 싸워 이젠 더는 참지 못해 지겨워 결국 네 손을 뿌리쳐 돌아서나 하는 마음을 천천히 걸어 조금씩 주변을 서성거려 But finally 눈치없이 벌써 집으로 돌아간 너와 같이 맞췄던 내 폰을 들어 내게 전화를 걸어 이제 너랑은 진짜 끝이야 너도 다른 남자들이랑 똑같아 못된 말만 골라 내게 장성해 사실은 나 지금 너네 집 앞이야 난 전화를 받지 않아 나를 붙잡아줬으면 해 눈물 뚝뚝 흘리며 내게 전화를 걸어 We fight and scream break up and leave 늦은 밤 나 위에 꽃을 사다 온 로man틱한 너도 한여름밤의 설렘도 처음으로 돌릴 순 없어 Yeah oh. 자존심 버리고 배를 눌러 But funny 눈치없이 벌써 단잠에 빠져든 너와 같이 맞췄던 목걸이를 뜯어 잠든 네 얼굴에 던져 이제 너랑은 진짜 끝이야 너도 다른 남자들이랑 똑같아 못된 말만 골라 내게 장성해 사실은 나 지금 너네 집 앞이야 난 전화를 받지 않아 나를 붙잡아줬으면 해 눈물 뚝뚝 흘리며 내게 전화를 걸어 We fight and scream break up and leave 늦은 밤 나 위에 꽃을 사다 온 로man틱한 너도 한여름밤의
너무 삭정이를 따며 이번에 내려가면 점순이 등줄기를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싱둥벙둥 나무를 지고는 불이 나게 내려왔다. 산기슭에 널려있는 굵은 바위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리었다. 그 틈에 끼어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실이 버들피리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또 푸드득하고 들리는 닭의 횟소리다. 필연코 나의 약을 올리느라 또 닭을 잡아다 쌈을 시켜놓은 게 분명하다.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서 눈물이 퍽 쏟아졌다.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 일자라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새끼 같다.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홉뜨며 일어섰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죽였니? 그럼 어때? 뭐 이 자식아? 누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떠미는 바람에 벌렁 자빠졌다. 그러고 나서 가만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 하고 한편 이제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비실비실 일어나며 얼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자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다음부터 안 그럴 테냐?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잃을 테니. 그리고 못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알싸한 노란 동백꽃에 파묻힌 나와 점순이 거절당한 감자의 속이 상해 표면적으로 닭에게 분풀이를 했지만 닭의 싸움이 곧 나와 점순이의 싸움이 아닐까 합니다. 곧 닭의 죽음으로 인해 나와 점순이는 화해를 하게 되니까요. 이 소설 속에 녹아져 있는 다양한 장치 중 토지제도와 관련한 신분의 위치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김유정 특유의 해악성으로 독자들에게 웃음을 주는데요. 또 감정에 솔직한 둘의 행동거지가 오히려 투박하고 순수하게 다가와서 독자들을 미소 짓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의 엔딩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동백꽃은 무슨 색인가요? 똑딱똑딱. 보통 동백꽃을 상상하면 빨간색의 새빨간 동백꽃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소설 동백꽃에서는 샛노란 동백꽃을 떠올리게 하죠. 이는 소설 동백꽃의 배경인 강원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강원도에서는 생강나무를 동박나무 아니면 동백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생강나무의 노란 꽃을 동백꽃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생강나무의 노란 동백꽃은 3월부터 피기 시작한다는데 오늘 3월 26일 노란 동백꽃은 아마 한창이지 싶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노란 동백꽃 구경 같이 가실래요? 봄감자는 제가 준비할게요. 그럼 이상 오늘의 책 대신 다시 읽어보는 고전 명작 소설 동백꽃이었습니다. 넌 몰랐겠지만 Love is fiction 이미 모든 건 다
고백하지만 Love is fiction 이미 너의 맘을 다 알고 있는 girl 그대 You're my sunshine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넌 카페인 난 어린 왕자 늘 너에게만 기대고 싶은 girl 언제 어디서나 네 편이 돼줄게 넌 그냥 있으면 돼 이제 말하는데 널 만난 건 맹세코 절대로 우연이 아니야 이제야 고백하는데 네가 나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내 여자였어 Love, love, 달콤한 romance Love, love, 그대와 oh yeah Love, love, 유치한 story Love, love, 그대와 영원히 oh, eh, oh, eh, oh, eh, oh. Oh, eh, oh, eh, oh. 지금까지 제작 이수연, 기술 강민서, 진행의 문승윤이었습니다.